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증 예산액 51억 3,950만 원에서 10억 1,265만 2천 원 증액한 61억 5,2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정기예금 이자는 기증액 45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 재산 매각 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은 기증액 5천만 원에서 3,107만 7천 원 증액한 8,1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증 예산액 93억 4,376만 3천 원에서 3억 2,445만 3천 원 감액한 90억 1,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으로 22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관리, 여비, 국내 여비는 회계관리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 추진, 계약 및 물품 관리,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직원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기증액 6,210만 원에서 5,275만 2천 원 증액한 1억 1,4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유재산 업무 추진 우편료 등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계약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청사 운영,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외 2개 공사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을 위한 공사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청사 환경정비,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안면 임시청사 창고용인 컨테이너 설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삼원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구 밀양소방서 철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경 예산서 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본 예산 대비해가지고 9억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5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작년 결산 때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2023년 결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2024년 올 2회 그러니까 초과 편성액이 16억 500만 9,960 차이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좀 이자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 이자율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좌우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번에는 추경이 뭐 단 1회밖에 없었고 이번에 이제 뭐 결산 추경으로 2회 때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 2023년도 실제 그 예금 이자율은 2024년 8월 15일에는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 한 해 그 이자율이 보면은 뭐 한 2몇 프로에서 3.1% 가까이 이렇게 1년짜리 정기 예금이 올라간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 이자 수익에 엄청난 그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이런 당부도 많이 드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추경 때 조금 더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는데 결산 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올리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잘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상황이 지금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불필요한 또 예산 추계를 하지 못한다면은 꼭 필요한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 모든 자금을 또 이렇게 집행하고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기타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의 업무 연찬을 통해 가지고 좀 지적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의 그 예금 이자 수익을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또 손해가 안 나고 덕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추경을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78페이지 거기 끝에 부분에 거기 반환기간 지난 세입 세출 외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외연금과 관련해서 22년, 23년 예산과 24년 본 예산 1회 추경까지 해당 과목의 세입 편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안 하시다가 이제 24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처리기한이 지나서도 남아있는 자금은 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밀양시 예산으로 기속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못하고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 정리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뭐 사유가 있으십니까? 손재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기간이 지난 세입 세출의 현금 세입 처리를 이번에 올해 저희들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지금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제64조 그 훈령에 보면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서 그 출납원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또 기한 경과나 소멸 시효 완성에 따른 예산은 당해 연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주관 부서인 회계과에서
직원들과 이래 업무 연찬을 잘 통해서 이중 확인을 통해서 자금의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철저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 80페이지 기준으로 우리 밀양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도 보면은 3단기 내 그 추경 때 495만 원 컨테이너 창고 비용으로 추경을 했고 또 2023년도에도 삼문동 임시청사에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무안면 그 임시청사에도 추경 때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우리 그 기존의 컨테이너를 사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은. 석희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당지 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저희들 무안으로 좀 옮기려고 알아보니 자기들 창고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가 가져올 수가 없어가 할 수 없이 예산에 얹었고 삼문동도 지금 임시청사 앞에 컨테이너를 창고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한쪽에 쓰고 남으면은 옮겨서 이쪽에 서면은 구입비가 안 들고 이동비만 들면 되니까 비용 절감이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기존의 창고를 쓰겠다면은 이거를 물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있는 창고 그대로 수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사업 계획할 때 그 창고로 컨테이너를 이어가지고 설계사에 반영시켜 놓으면 되는데 우리 민간인한테는 불법 건물 짓지 마라 하고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보면 절서도 안 밟고 그냥 갖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어쨌든 그 컨테이너 같은 거는 재활용을 잘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51만 6천 원을 감액한 세입예산 총액은 342억 4,570만 8천 원으로 변경된 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비가 당초 과다하게 교부됨에 따라 4억 6,48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82페이지 상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5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8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478억 6,29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170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건으로 중요 사업과 주요 변경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독립유공자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금액이 부족함에 따라 37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6.25 참전 유공자 수당은 6.25 참전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당초 116명에서 100명으로 감소하여 2,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원탑 관리, 사무관리비는 중원탑의 경건한 참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원탑 진입로 4곳에 안내 표지판을 신규 설치하고자 24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중원탑 냉난방 설비 교체, 중원탑 계단 및 광장 바닥 보수, 보온회관 옥상 방수 공사는 시설비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3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의열기념공원 관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실내 방역 및 소독 용역의 집행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 및 일수 감소로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소요 인원에 대비하여 배정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3억 1,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기관 한상금은 최근 신규 자원봉사 참여자가 줄어듦에 따라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사직과 신규 채용으로 호병 변경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하여 1,18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지원 강화,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은 집행잔액으로 1,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단 부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8,11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지역자활센터 난방비 추가가 교부됨에 따라 854만 3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단 부분 교육급여는 학생 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 지자체 분담금을 30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자체 이중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6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88페이지 기본경비,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2차 경상남도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시행에 따라 홍보 현수막과 웹포스터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8억 6,28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5만 2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세수입, 그 외 수입, 부당이득금 등 횟수는 기정액 600만 원에서 경정액 1,900만 원으로 2024년에 부과하여 환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증가분 1,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2024년 의료급여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 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진료비는
기정액 23억 9,830만 2천 원에서 경정액 24억 1,091만 5천 원으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진로비 등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분담금 증가로 1,261만 3천 원을 점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액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억 6,28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5만 2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은 기정액 3억 5,510만 3천 원에서 경정액 3억 5,164만 2천 원으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4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일반 수용비는 2024년 의료급여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증가로 인해 홍보물품 구입비 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일반 예비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부당 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잉년도에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해야 함에 따라 반납 적립금 2,829만 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83페이지에 하단에 조금 전에 충원탑 내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네 군데에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는 걸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원탑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전쟁에 참여하셔서 영혼을 모신한 곳입니다. 신체를 그 전사하신 분들의 그걸 찾지 못해서 영혼을 모신한 곳인데 거기는 어느보다도 경건합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최근 개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똥을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반려견이 이랑 대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제 개를 그 반려견을 갖고 와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안내 표지판을 네 군데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얼마든지 계획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겠습니까? 전에도 그 설치해 두었습니다만은 지금 또 현실하고 조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모양이 옛날 뭐 철제로 이래 되어 있어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또 유족회에서 전몰공격 유족회에서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 작성할 때에 본 의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원탑내 표지판 설치해가지고 관로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89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쇠 수익 관련해서 부당 이득금 회수가 지정액 600만 원 대비해서 1,900만 원, 1,300만 원이 정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정액이 많이 됐으며 그리고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당 이득금 회수에 전혀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예, 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혼자 우리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올 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막상 그 또 의료 뭐 구상권 청구라든지 구상금 증가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많이 잡혀서 많이 들어와서 해소가 되어서 1,300만 원을 더 정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기정액을 예측을 해서 조금 편성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수입이 생겼는데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또 예측하고 예측은 사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신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요 직원이 2023년도 연말에 그만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 지금 2차 추경에 이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1차에 감액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신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사무국장은 어떻게 보면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다 보니까 급수가 있고 호봉수가 있다 보니까 그 채용 인원이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측이 조금 빗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서 일회 추경에 또 뭐 감할 수 있으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그만둬서 퇴직금까지 다 지급이 되었고 신규 직원이 왔을 때는 7월에 1차 추경을 했는 걸로 알고 계시지? 7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감액의 사유가 되었음에도 2차까지 왔다는 것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서 거의 10% 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명절 이문 시에 방문할 때 뭐 물품이나 가져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감액이 됐다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명절 유문금은 저소득층한테 설 추석에 이렇게 1에서 1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올해 그 기초생활수급비가 6% 정도 오른다고 해서 한 4,500세대 정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잡았는데 우리가 수급자가 사실 뭐 계산하고 이래 예측하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힘들지만도 그래도 좀 이래 많이 잡아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보다 조금 못 미쳐서 한 4천 한 100세대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400세대가 이래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수급 세대가 줄은 거는 밀양시로 봐서는 좋은 일이죠. 예, 뭐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꼼꼼히 그 찾고 뭐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보호해 주는 게 저희가의 의무이긴 해. 뭐 어떻게 답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4,500세대를 예상을 해서 4,100세대를 수혜를 받다고 하면 400세대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밀양시가 살림을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400세대 그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 400세대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되는 4,100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언제든지 이런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청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청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 회계 총 세입은 기증액 대비 13억 4,160만 1천원이 감액된 1,491억 9,06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그리고 이자 수입의 경상적 세액 수입은 일부 증가한 반면 기초장애 수당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예시를 반영한 결과 전체 세입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증액 대비 26억 3,667만 6천원이 감액된 2,090억 3,2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분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장애 수당과 차상위 장애 수당, 그리고 장애인 연금 직업분으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9억 6,16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과 자폐성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여가활동, 그리고 자조활동 등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7억 8,4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6세 미만 또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활동 지원 미수급자나 수급자 중 독거 및 준독거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 가사 지원이나 신변 처리 등의 활동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증가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651만 4천원이 정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장애인 활동 지원 시자체 사업입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이 확대되었고 도비 사업인 장애인 도우미 사업 예산도 증액됨에 따라 시자체 사업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이에 따라 12억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단체의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 선수권 대회
안건의 행사11 보상금 180만 원과 그 아래 시장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보조금 900만 원의 정액은 당초 5월과 7월에 행사가 개최되어 지출을 완료하였음에도 업무 부주의로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회 추경 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더 정확성을 기하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10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복기 지원 1억 5,020만 4천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본 예산은 사업별로 국도비의 변경 내시 반영과 사업 집행 결과에 따라 전체 예산을 3억 9,151만 8천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비 3억 1,091만 5천 8천 원의 감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고 하단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는 매년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예산으로 올해도 16개소 놀이터 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다봄센터 구축 분담금 9억 3,400만 원은 밀양교육지원청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지하특화 거점형 초등돌봄센터 사업비입니다. 18억 6,680만 중 1:1 대응 투자 협약에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할 사업비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2025년 2월 말 준공하여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과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격 개관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12일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이용자 모집 등 전반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유아 복지 부분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육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14억 6,80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누리가정 보육료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의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5,96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모급여 지원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대상의 보육료와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가정 양육 수당은 23세에서 86개월 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아동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8,536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시설인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호봉과 직위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반기 교사 채용 및 호봉 승급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억 1,194만 8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은 교사 수급 문제와 교직원 감소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2억 7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당초 5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도 선정 우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10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4세에서 5세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외에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재원 아동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로 9,03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365일 열린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만 1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인건비와 수당,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우리 행정운영경비의 국내 여비는 연말까지 실수요 예산액을 제외한 1,86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는 각 보조사업의 정산 후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917만 8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11월에 신규로 선정된 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와 기자재 구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4,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제출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6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및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9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시자체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감액 요인에 의해서 12억 원을 감액했다 그랬는데 이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무슨 감액 요인에 의해서 했다 하면은 본 예산을 잘못 잡은 건 아닙니까 원래부터?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자체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 예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앞에 설명드렸던 국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127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방금 추경에 설명드린 장애인 도움이라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이 그 대상자로 편성이 지정이 되면은 우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장애인들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 또 이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도우미 사업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제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장애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급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급여 시간 동안에는 장애인들이 그 도우미의 지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장애인 활동 지원 시자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21년도에는 한 21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 계속 그 활동 지원 내역이 확대되고 증가되면서 저희들 시자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좀 지출이 감소되는 데 있었는데 장애인 도우미 도비 사업이 1회 추경 때 그 정액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예산을 더 빨리 감액을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판단을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올해 2회 추경 때 우리 12억을 삭감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당초 예산은 좀 적게 편성은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12억이나 되는 예산이
거의 50% 가까운 예산을 감액했는데 조금 전에 뭐 과장님께서 미리 1차 추경에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거는 본 예산 편성할 때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이 사정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서 이 다른 사업의 필요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예산서 107페이지 거기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 거기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에 대한 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그 예산 감액 사유가 뭐 어떤 사유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손재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어린이 놀이터가 매년 한 작년부터 해서 1억 5천을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지금 21개소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한 1억 2,900, 한 1억 3천 정도를 정비사업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요를 조사해서 한 1억 5천을 편성을 했는데 그 수요를 다 조사를 해서 정비를 마치고 나니까 채 1억이 지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추경 때 그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그 어린이 놀이터가 완전 이렇게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좀 그 시설을 설치나 또 정비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한 건 좀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좀 더 이렇게 좀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좀 시설을 조금 더 좀 최현대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기를 좀 그 학부형들이나 그 주위에 계신 또 어린이를 동반하는 그 학부형들께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업무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챙겨서 잘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됐습니다. 아까 그 100페이지 장애인 단체 체육대 예산 편성 오류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하고 또 1차 때 추경해서 그 감액치를 해보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차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 이제 장애인 복지가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되면서 업무 협의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타 부서 간에 특히 이관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해가지고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요 삭감 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예,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전액 삭감된 사유가 혹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배신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저희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그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장애아가 입소하는 장애 아동이 없어서 현재 그 반이 장애아 반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이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저희 삭감이 되었고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만 한 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우리 장애 아동들은 일반 어린이집에 그냥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지금 그 생활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 어린이집은 지금 이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아니고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는 장애아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와 같이 생활을 한다면 그 생활의 충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애를 가진 아이와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통합 운영은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이만큼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지금 국비와 도비를 전액 반납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다른 어떤 그 장애 아이들한테 어떤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쪽에는 한번 질의를 한번 들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 그 해맑은 어린이집이라고 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가 있는 그 어린이집에 그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장애아를 받는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어린이집이 이 장애아반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사 인건비도 지급을 또 교사도 없고 해서 또 국도비가 변경 내시로 삭감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25년도는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손재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제가 2022년 연말하고 2023년 상반기하고 우리 여기 직원들하고 밀양시 관내에 있는 놀이터를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그냥 한번 나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밀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아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도시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봤는데 시설이 정말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또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동지역에 삼문동 그 안에 그 놀이터가 올 6월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지금 용역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삼문동 관내 안에는 뭐 혹시나 지금 용역중이니까 내년 봄이나 뭐 여름 전에는 완공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만 삼문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곡동도 있고 내일동도 있고 내일동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금액을 남구지 말고 좀 더 활발하게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힐링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면 어땠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내년에는 이 놀이시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에 그때 따뜻할 때 한번 갔습니다. 더울 때 갔는데 아직도 그 미끄럼틀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이 있더라고요. 손대 보니까 따끈따끈해갖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화상 입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아이들 놀이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교체가 되었는지 또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가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가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고생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그 중간에 장애인 단체에 보니까 그 앞에도 설명을 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 예산이 그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 선수권대 총 예산이 1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경남 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는 80만 원이고요. 이걸로 행사 운영이 다 가능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참여하는 우리 선수들한테 교통비하고 이제 식대비를 제공하는 그 예산입니다.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그 차비하고 식대 그러면은 그 밑에 밀양시장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여기는 900만 원이나 예산이 잡혀가지고 다 그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장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 지회에서 주관을 했고 그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900만 원을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 예산서만 보게 되면은 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는 뭐 도비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경남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해가지고 80만 원밖에 안 되고 그죠? 시장기에는 이렇게 900만 원이 되고 혹시나 싶어서 또 내년에 이렇게 보니까 뭐 체육진흥과에만 봤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지도 않고 아마 이 경남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는 없어집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밀양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면서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관이 되었다는 그 생각만 하고 지출을 했는데도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그 교통비라든 식대 모든 예산을 지출하는 걸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진흥과에 아무리 살펴봐도 도지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보여가지고 시장배 게이트볼 대회는 800만 원 그리고 뭐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 두 개 부분이 안 보여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 식대하고 사비 위주로만 지급이 되었다. 장애인들한테 좀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이 줄었고 사회복지과 예산만큼은 안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장애인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지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69억 442만 3천 원으로 매장 유산 긴급 발굴 조사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보조금 등 반환금 정액분 그리고 보조금 이자 발생분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635만 1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8억 5,340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406만 7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하단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예산은 도비가 당초 예산보다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예산 등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 처리한 부분 123페이지는 시립박물관 운영 예산 등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가운데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은 자재비, BF 인정에 따른 공사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12.4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매장유산 지표 및 발굴조사 국비 2억 5천만 원은 공모 선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125페이지는 도지정 문화유산 긴급보수비로 배정된 도비 보조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과 126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 반환급 기타로 사업 집행 정산에 따라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 전체 문화예술과 편성된 수정 예산은 11월에 오픈한 밀양대 내 복합문화공간 12달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12달 운영 수입 2억 원을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입니다. 복합문화공간 12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재료비와 소모품비 등 운영비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은 품격 있는 영남로 경강구성 용역에 있어서 우리 그 영남로 경강구성 최종 보고회 때 그 영남로 경관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그 영남로 일원에 하는 디지털 정원 조명 사업하고 그 목적이 달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보인 영남로는 좀 고전역하고 좀 은은한 어떤 조명이 필요한데 반해서 그 디지털 조명 사업은 어딘지 모르게 좀 역동적이고 좀 화려한 조명이
또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의 어떤 업무 협조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석희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정원 사업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경관 조명의 사업 범주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디지털 사업 쪽에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조명이나 경관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영남루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은은하고 품격 있는 조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그 디지털 조명 사업에 또 영남로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아서 좀 관광의 위치에 조금 부정적인 작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조금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남로 이 경관 구상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 구상 용역이 8월에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9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되면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이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아마도 2년 사업을 해서 25년도하고 26년도 해서 30억 원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광진흥과 협의 잘해서 두 사업 다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118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세입 편성 감호가 관련해서 그 공유재산 임대료로 23년, 24년 그 공유재산 사용료 밀양문화원 아리랑 아트센터 주차장으로 해서 3,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떤 내용의 그런 공유재산 사용료인지요?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전 쪽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저희 주차장에 임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0.6회배 정도 임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충전소 거기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저 23년도 그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은 세배 수입은 그 225-01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3년도 그 사용료는 그 세배 수입 225-01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23년도 관연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23년도 사용료는 지난년도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년도 10월 23일부터 부과를 해서 아마도 23년과 24년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부과 자체는 24년도에 부과가 되어서 24년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년 10월 23일부터 24년 10월 22일까지의 사용료를 24년도에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서 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 다 그러면 기간이 그 연말로 그 기준이 아니고 기준으로 좀 거기 뭐 분리가 안 되시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당초에 이제 한국전력하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때 허가 기간을 이제 23년 10월 23일부터 해서 1년씩 계속 납부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23년 10월 23일부터 24년 10월 22일까지 해서 24년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24년 또 10월 달부터 25년까지로 하고 이렇게로 이제 이게 1년 1년이 구분되지 않고 걸쳐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그 사용한 시기가 아마 그 10월 23일에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23년 말에는 또 그렇게 편성이 어려웠는가 봅니다. 그런데 24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좀 그 해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금액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거기 그 면적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뭐 이렇게 뭐 조례나 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인데 면적이 0.13해배입니다. 한 곳에 0.13 또 다른 곳에 0.13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이다 보니 금액이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기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손재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뭐 전기차 그 충전 임대료를 했는데 밀양문화원하고 아리랑 아트센터 주차장하고 이런데 이게 임대료가 3,000원이라 하면 2년 동안 3,000원이라고 하면 1년에 1,500원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는 하나 이게 3,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3,000원이 맞습니까? 이거 임대하는데 3,000원밖에 못 받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0.13해배입니다. 면적이 0.13해배고 그 공시지가가 29만 8,700원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두 군데 다 해가지고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건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여기는 그 맨 위에서부터 하단 앞에까지 도지적 문화유산 긴급 보수로 해가지고 밀양 난계 성원 담장 정비 그리고 서명대 사선까지 정침 보수 그리고 손대식 시고가 담장 보수 등 3건이 위에 결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담장이 무너진 게 제가 알기로는 올 7월쯤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이거 7월 달에 추경을 하고 1차 추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뭐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좀 이렇게 아무리 도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거를 올해 예산에 이렇게 결산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대로 이게 사업비가 명시 이월이 되는 게 맞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무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적 문화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긴급 보수비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의 확정이 도도 추경을 해서 확정을 하는 사항이고 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저희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집행을 하면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라서 2월은 시켜야 되겠지만 가능한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 초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명시 2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명시 2월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이 도지정문화재 여기 뭐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좀 너무 일은 많지만은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추경 성립 전 예산도 뭐 활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의회에 미리 이야기한다면은 충분히 미리 이 보수를 하고 또 이렇게 도비도 받아오면 그걸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비 이 부분이 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비만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저희가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비가 포함되어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긴급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긴급 조치는 현장에서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는 언제쯤 이렇게 확정이 되었죠? 도비가 저희 10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산을 할 때는 이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것은 거의 뭐 확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추경 성립적 예산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거의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비워두고 있다가 뭐 임시적으로 뭐 이렇게 그건 했다고나 하나 조금 늦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밀양 향교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시민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나라는 걱정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그다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복합문화공간 운영 수입이 2억 들어왔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해가지고 1억 7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우리 총무위원님들 중에서 다 그 현장을 가봤었고 또 지금 현재 그 도시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상당 수익이 뭐 3개월 정도 해가지고 2억 수익 예상을 잡은 거죠. 2개월입니까? 예, 11월, 12월 2개월입니다. 지금 이 예상되는 수익이 2억이다 이 말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수 수입이 아니고 전체적인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매출에서 이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순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매출의 2억인데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억 7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카페를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제 기간제 인건비와 그리고 재료비인데 재료비에 보면 저희 지금 시그니처 메뉴로 판매하고 있는 휘낭시에가 납품이 되는데 휘낭시에 납품가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 공과금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저희 카페 외에도 저 복합문화공간 외에도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연계할 수 있는 예산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 1억 7천을 잡았습니다. 이게 2억이 이 1억 7천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이 2억이란 이 매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수정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세출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 질서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세출과 세입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천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천이 편성되면 1억 7천으로 전체를 운영을 하고 2억 원 세입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해서 세입 조치가 됩니다. 이 복합 문화 공연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문화재단에 공공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공공위탁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전체 수입이나 지출은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해서 수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로 내년에도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이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내년에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전체 매출 규모라든지 운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달 동안에 복합 문화공간 운영 수익과 관련해서 2억이 이렇게 예산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상되는 수익이 이렇게 한 달에 1억 정도가 지금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본인은 좀 판단해 볼 때는 가능할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가보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 현재 그 리모델링 한 그런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미약하다 이런 본인은 좀 판단이 들었거든요. 돈을 그 45억이나 들여가지고 했는데 물론 지금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 SBS 방영을 탔기 때문에 뭐 인근 도시에서나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갔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될까 하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SBS하고 연결을 해서 공간을 조성하긴 했지만 SBS하고 협약이 없었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그 공간은 문화도시 사업을 당초에 할 때부터 리모델링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예산은 지금 투입된 그 이상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어야지 조성이 되는 시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BS를 통해서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간을 알리고 뭔가 외부의 관광객들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85% 정도가 외부 관광객들이라서 외부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아와서 밀양을 알아가고 방문해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당초에 그 공간을 조성할 때 그 공간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출의 규모라든지 상관없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 잘 활용이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 밀양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이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또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관광객이 85%고 시민이 15% 정도 되시는데 아마도 오픈하고 나니까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 이제 같은 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영업시간을 9시에서 8시로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이상의 효과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 운동장에서 지금 이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는데 엄청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작품도 공예품이나 판매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서도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밀양에 오시면은 거기만 들렸다 가시는 건 아니고 이제 시내 쪽으로 가서 식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인들의 불만도 있고 또 이게 SBS 지속적으로 방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SBS에서 전에 한번 방영을 했잖아요. 그죠? 그 방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또 시일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방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SBS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SBS에 지금 저희와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해서 한 번 더 방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SBS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밀양시와 시장님하고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밀양시하고 하고 싶다는 제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보고 저희가 뭐 효과가 있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 성과가 있는 컨텐츠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함께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KNN하고도 협약이 이루어져서 KNN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실 계획이라서 그런 방송은 잘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KNN에서도 방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영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좀 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근 위원님 질의. 예, 방금 전환기 의원님 질의에 조금 더 붙여서 이 당초 우리
저희가 이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거에서 SBS로 하면 더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줬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변경을 함에 따라 그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이 올지 작게 올지에 대한 그런 대비도 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 추경을 하는데 결산 추경에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금요일 밤에 온 줄 이거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결산 추경 소정분에다가 이렇게 소정안에다가 이렇게 올린 부분 조금 잘못했다,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카페 12달 뭐 이쪽으로 이제 우리 시가 공공위탁을 만약에 문화관광재단으로 아까 내년부터는 맡기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영업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반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음료를 들고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커피를 안 마시더라도 화장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은 시민의 활용 공간으로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민간 위탁으로 맡기기에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공 위탁을 했을 때 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김해도 똑같은 사업을 해서 김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재단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부수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불만이 좀 많으신 그 시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정무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 귀 기울여서 면밀히 잘 검토하고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신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가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술가 현재 예산 현행 집행률은 46.85%이고 예산액 집행률은 60.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예산액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21개고 또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또 집행률이 낮은 예산은 뭐 국가 뭐 지정문화재, 뭐 등록문화재, 뭐 보수 정비 이런 걸로 인해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집행도 안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극교육체험관이라든지 청년 연극인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연차별로 국비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내려준 문체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실시 설계나 이런 게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금 땡겨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업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는 예산 집행이 많이 났습니다. 잔액이.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하셔서 마이너스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리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상에 이호 재정 시스템상에 전산 입력을 하면서 감목 경정되는 부분에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서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 뭐 이런 기간이나 이래 또 사업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길어지는 사업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단 집행 잔액이나 이유를 최소화해가지고 예산이 또 필요한데 적당하게 쓰일 수 있게끔 좀 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배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가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봐가면서 또 주말마다 행사장에 제가 이 위원장을 오고 나서 정말 토요일 주말마다 가보면 문화예술가 직원들이 너무나도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과 칭찬을 좀 드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추경을 예산안을 할 때 좀 수정 예산이 들어올 만큼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은 앞으로는 삼가하여 주시기를 좀 바라고 우리 행정국장님 우리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좀 챙기셔서 이런 부분 체크를 국장님 차원에서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 인원이 좀 모자라서 하는 부분은 조금 살펴보셔서 또 지원을 한다든지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저 위원장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 이런 일대로 해야 되고 또 토 일요일도 없이 우리 직원들 현장에서 하는 거 보면 저도 또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방금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번에 조직 진단 때 그런 점도 충분히 숙지해서 좀 검토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고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하여튼 업무에 차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업무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소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과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